이 부부로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부도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부부 경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죠? 돈을 위해 살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데 둘이 만나요. 그러면 이게 뭐죠? 모든 사람의 남자도 여자도 둘이 생각할 때 돈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남자랑 만나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랑 만나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이 경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남자나 여자나 능력 있는, 그래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죠. 그러면 단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똑똑하죠. 직장에서 능력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능력은 차갑거든요. 냉정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의 개인적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직장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부부 사이에는 둘 다 맞벌이 하면서 둘 다 회사에 모든 에너지를 써버리면 부부 사이에 에너지 쓸 게 없으니까요. 늘 부부 사이는 허전하고 늘 부부 사이는 짝사랑하는 거죠. 똑똑한 짝덕에 그 다른 짝은 또 짝사랑하고, 똑똑한 짝덕에 또 다른 짝은 짝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부 사이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를 관리해주는 어떤 매니지먼트라든지 부부 사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누가 관리해주고 느낌이 없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로 만나서 서로 행복하고 싶거든요. 서로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럴 거 있거든요. 안쪽과 바깥쪽이 있거든요. 바깥쪽은 직장이고 안쪽은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짝이 모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이 바깥이잖아요. 안쪽이 이제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는 돈도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는 뭐죠? 오히려 바깥쪽 생활할 때 거침돌이 부부거든요. 바깥쪽에서 마음껏 저녁 새벽까지 일하고 오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쪽은 한쪽 부부가 마음껏 씀으로써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짝사랑 하거든요, 부부끼리.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 세상에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부부는 뭐죠? 인생길이죠. 그러나 직장은 뭐죠? 수단이에요. 부부는 본질이지만 직장은 수단이고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직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본질을 훼손하면서 직장의 모든 걸 몰빵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요. 직장에 살다 보면 자기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리자가 되고, 그러면 관리자 밑에 사람과 살면서 엄마는 관리자니까 관리자는 뭐죠? 의사결정권도 있고 밑에 사람들로부터 싫든 좋든 좋아하는 모습을 받으니까 그것은 바깥쪽은 좋죠. 그러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둘 다 1대1이죠. 누구도 바깥쪽처럼 존경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래 둘이는 바깥쪽에서 그런 행태 때문에 안쪽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부부의 리더십이 진짜 필요한 시절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바깥쪽에 충실하다 보면 안쪽에서의 두 짝끼리 사는 기술, 에너지, 관리 능력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손도 안 되거든요. 바깥쪽에서 관리자처럼 그렇게 자기 짝에게 하거든요. 다 알았어, 듣기만 해,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힘이 없으니까 요즘에 모든 부부들은 무늬만 보이고 다 밖으로 돌거든요. 짝은 리더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믿어줘야 된다. 부부 리더십. 부부 리더는 짝을 끝까지 우러운 영혼 세상으로 데려가야 한다. 짝이 깨달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끝까지 우러운 영혼 세상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부부 리더는 누가 돼야 할까? 우러운 영혼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 부부로 살다 보면 둘이 살다 둘이 살잖아요. 그것도 남자 여자가 살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한쪽도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바깥쪽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안쪽이 힘이 약해서 다 이혼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혼율이 세계 1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늙어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이제 개하고 애, 로봇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가 봐요. 왜? 우리는 그 돈은 수단이잖아요, 사실은. 부부가 본질이거든요. 부부끼리 남자 여자 만나서요. 또 우리는 그렇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안과 밖인데 밖에서 이렇게 많은 그 어떤 부부를 속이는 이런 사상들이 많거든요. 부부는 개인이잖아요, 밖에서. 개인에게 계속해서 그 광고들을 하죠. 자기네 회사 물건 사달라고. 개인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고 이야기 하면서 전부 다 계속해서 또 옳지 않는 이념을 심죠. 부부 사이는 누구도 심지 않아요.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는 돈이 되지 않으니까 밖에서 부부 사이에 살아가는 이야기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돼요. 슬픈 일이에요. 부부의 소중함을 몰라요. 왜? 그쪽은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쪽 부부로 돌아간 순간 직장에서는 국장이고 대통령인데 집에 오면 짜기로 그릇도 씻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집에서는 싫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짝끼리 불편해요. 똑똑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똑똑하다 보니까 밖에서 그렇게 능력 인정받다 보니까 그 능력 있는 반사는 안쪽으로 돌아오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부 리더십이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이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편하고 나를 인정해 좋지만, 그러나 안쪽에서 나이 잡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 깨달은 사람은 이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은 리더는 정말로 부부끼리 둘이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깨달은 리더는 고통스럽습니다. 깨닫지 못한 리더, 팀 짝은 여전히 바깥 생활을 중심으로 합니다. 바깥에 살기 편한 걸 중심으로 하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쪽에서 부부끼리 살아가는 것은 값어치 없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바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쪽은 관계치 않습니다. 제가 61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밖에 살았잖아요. 남자니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야, 안에서 부부끼리 살려고 하는데, 야, 이건 정말 계란을 가득치기네요. 몇 번이고 이혼할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혼하고 싶지가 않거든. 내 60살까지 그걸 지켜냈거든. 잘 살아보려고.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부부로 이렇게 짝사랑하지 않고 살기 쉽지도 않고, 부부로 이렇게 서로 애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뭐 이런 것이 쉬운 게 아니네요. 모두가 이 삶 자체가 바깥에 중심을 두고 사네요. 안쪽은 하숙집 불개에 불과하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거추장스럽고 그렇게만 느껴지는가 봐요. 부부 리더십. 부부는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가 이 죽은 후의 삶에서 뭔가 의로운 영혼 세계를 도와주는 사이가 부부거든요. 부부는 그래서 소중한 거거든요.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100살 시대거든요. 자, 60까지 사회생활 했다 칩시다. 밖에 생활 쳐요. 돌아올 곳이 어디로 돌아올까요? 또 밖으로 갈까요? 안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지금 처지로 느끼고 있는데, 안으로 돌아오니까 안쪽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아무리 항변해도 마치 내가 무능력한 짝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쪽은 일을 하지만 들어오면 그 짝도 느낄 거예요. 이 안쪽 살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황혼여행을 많이 하나 봐요. 저도 지금 황혼이혼의 그런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함께 사는 것을, 부부로.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부부 소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다 때려치고 황혼여행 한다고 답이 있나요? 저는 부부사와 이렇게 살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이 안쪽은 힘이 약하고 돈도 없고 약해요. 이 안쪽에 대표 선수로 바깥에 살다 보니까 처절하게 싸우지만 늘 슬프더라고요. 아마 지금 제가 남자지만요, 여자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안쪽을 지키는 짝은 바깥쪽에 튀긴 짝으로부터 많이 희생을 당하거든요. 안쪽을 지키는 짝은 내 짝이니까 빨리 만나고 싶잖아, 하루에. 바깥쪽에 있는 짝은 바깥 일이 많고 또 바깥 관계에서 그 많은 걸 다 쓰고 싶잖아요. 10시, 11시, 9시 다. 참 안쪽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년에서 보니까 안쪽에 있는데요, 정말 몇 번이고 튀어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뭐 할 것은요, 이 부부가 이제 100년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0 이후에 이제 부부가 100년,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서로가 깨닫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깥에서 60을 강하게 보낸 사람은 안쪽에 들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2년을 살아봤는데요, 안쪽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인생에 깨닫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바깥에 살 때는 강해지고 좀 인생에 깨달음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조직이고, 오래 깨달은 사람은 조직이 안 좋아하거든요. 조직에 충성한, 조직의 어떤 필요한 사람은 사귀어요. 그러나 이 안쪽을 들어오면, 이제 퇴직하고 들어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사라지나요? 자신의 삶이 짝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짝도 사람이에요.
짝의 리더십이 있어요. 한 사람은 리더십을 했으면 리더십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시작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모든 행동 결과치는 고스란히 둘이 영향력을 받고, 모든 행동이 잘하면 둘 다 행복하고, 어떻게 못하면 둘 다 고통스러운 게 부부거든요.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이곳에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많은 부부들이 황혼여운도 그렇고 아마 황혼여운 더 할 것 같아요. 모두가 바깥쪽에 살았던 직위로 살고 있거든요. 특히 직장생활 한 사람은, 정년제를 갖고 있는 직장생활 한 사람은 매우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직장에 정년대에 산 사람은 정년 수임 때문에 다 고위직에 올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딱 떨어져요. 일순간에 딱 직장 끝나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죠? 지금까지 소홀했고 힘도 없는, 돈도 없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온 순간 이제 계속해서 정신없죠. 왜냐면 바깥쪽으로 있을 때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60살까지 바깥쪽에 이렇게 살다 보면 안쪽에 성장한 소위 내가 바깥쪽에서 활동하는 그 힘으로 잠시 동안 눌려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대한 부부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정으로 사는 거지. 돈 없으면 함께 일해서 부부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부부의 평화는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짝이 되지 않는 리더를 뽑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리더를 존중해줘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거든요. 행복하고 싶어요. 부부로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마 모두가 그래요. 부부로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깥의 영향을 받아서 바깥이 살기 편할 쪽으로 끊임없이 힘을 쓰다 보니까 안쪽이 힘이 없어져요. 바깥 삶이 편한 것이 그런 건데 안쪽에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바깥 행동을 위해서 안쪽을 다 쳐버리는 거죠. 안쪽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안쪽에 있는 사람 이 입장 하나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여자분들이 가정을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술도 먹고 남자 직장생활 하면서 은연중으로 안쪽에 있는 사람 무시했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슬픈 거죠. 슬퍼요. 왜냐하면요, 바깥쪽에 그 회사라든지 자본가들은 모든 피를 다 빨아먹거든요. 바깥쪽에 일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피를 다 뺏긴 그런 바깥쪽의 짝은 안쪽에 들어와서 안쪽에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는 힘이 없죠. 안쪽에서 계속 한숨을 푹푹 쉬고 안쪽에서 계속 당신이 내 바깥쪽을 사는데 거들거린다 하고 있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돼버리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짝사랑이죠. 결국은 이렇게 늙어갈 때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한쪽이 아프거나 이제 퇴직해서 다 아프고 자기 약해질 때 그제서야 항복하는 거죠, 부부끼리. 근데 그 과정도 가지 못한 사람은 숙성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소금에 쩔어지지 않는 사람은 팔팔해서 또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상혼형이 막 생기겠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견딘 사람이 이제 힘없이 돌아온 사람을 대치게 하는 거죠. 참
부부로 끝까지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게 기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참 힘드네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 주변에 제 형제도 그렇고, 뭐 다른 쪽도 그렇고, 살다가 멈춘 사람 들어오면, 혹시나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잘 살고 싶어요. 제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잘 살 수 없을까요? 참 이 부부 사이 문제가 단순하고도 어렵네요. 하나님, 저 좀 부부 사이로 잘 살게 좀 해주세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저 공감할 사람, 공감하신 분, 좀 주변 사람이 힘들게 살면 주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누가 도움 줄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는 미국 취약지대가 있어요. 부부 사이 취약지대고. 아마 부부 사이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를 지원해봐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회사든 뭐든 부부 지어가는 거 아무 관심 두지 않아요. 회사 이익 창출하고 돈만 잘 나가면 돼요.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저는 제 짝과 끝까지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부부로 잘 삽시다. 하나님, 부부로 사는 사람 모두가 무탈하고 안전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부부들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